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나왔습니다. 속일본기에 땡땡땡의 왕 대무예가 나왔죠. 동생이 누구예요? 대문예라고 했어요. 당으로 가버렸죠. 대무예가 고인의 등을 보내 국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담비 가죽 막 많이 줬다.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왜 그래요? 무왕 때는 당하고 신라하고 안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발해가 돌고라고 외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이때 상황인데 뭐 각 국가 하니까 그냥 발해에 대한 거를 또 골라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문동무 시대에서 무령왕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우리 고동유,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태학은 소수림 왕 때, 태천동미 세기 때 그쪽 왕한테 죽임을 당해서 원이 많은 왕이에요. 원소광장,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해서 태학과 경당이 설치가 되죠. 이거 뭐 규조이고 이거는 일반 평민도 갔다 뭐 무술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는 거면 그런 건 안 나오고 장수왕 때 경당을 했다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골품에 따라 관진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신라 하면은 뭐 법풍왕 중에서 지법진 시대에서 6세기 신라 성장기 때 법풍왕 하면은 두 문자가 어떻게 돼요?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명이 들어요. 이 중에서 이제 골품제가 나오게 되죠. 신라 법흥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 법흥왕. 자,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라고 했죠. 고제, 백정, 신화해서 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했다. 발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한 문화유산을 전시합니다. 특히 땡땡땡의 수도에 있던 상경, 오경이죠. 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경 용천부까지를 뭐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 고구려 문화를 뭐 개성했다. 중요한 유물입니다. 뭐 발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 발의 힘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경 용천부 뭐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봐도 아 발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죠.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 신문왕이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를 해서 왕권을 높입니다. 관료전이란 건 귀족의 기반이라고 했어요. 2번 백강 전투에 참여하는 외수군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뭐 주류성 하면은 복도에 바람이 분다. 뭐 임존성 흑지상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청해진에서 교역 물품을 점검하는 군졸 신라의 흥덕왕 때 흥이 많은 장보고라고 했습니다. 신라 하대죠. 선원한 흥진경 할 때 흥이에요. 4번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 무슨 부에서 뭐가 나오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발의 꺼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에 설치된 22담로 22담로가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무령왕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봐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청동 낙타상 출토. 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핵심어를 한번 보자. 크리스키노에 있는 염주성터에서 낙타가 나왔다. 쌍봉 낙타를 표현한 높이 1.9cm의 유물은 뭐 엄청나게 작은 거네. 1.9cm면 진짜 작은 거네. 낙차뼈와 더불어 땡땡이가 외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염주성은 가해 62개주 가운데 하나인 여기 나왔죠. 발해하면은 5경 15부 62주가 됩니다. 그래서 62주랑 뭐 비슷한 것도 없기 때문에 발의 힘을 바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발에 대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핵심어가 62개주 여기가 되겠죠. 울상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상항하고 이제 당항성 지법진 시대에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을 다 차지할 때 당항성이 이때 확보돼서 중국으로 막 무역을 하고 그러죠.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무슨 부에 뭐 이거 가지고 장난은 안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청해진을 설치하여 흥이 많은 장보고입니다. 신라 하대에 선원한 흥진경에 들어갑니다. 권원정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고려에 대한 내용이죠. 관할해삼 동세저. 고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건원중부 하면은 아 고려 거구나 정도 외우고 넘어갑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우리가 지법진 시대에서 또 복습해봐요. 순소우동 순장을 없애가지고 노동력을 확보를 하고 소를 이용한 농경 즉 우경을 최초로 실시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우하게 되면은 우상국을 이사부를 시켜서 정벌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전을 설치했죠. 중농옥상책이라고 했어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지정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변사에서 비변사가 나왔네요. 조선시대에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변사의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한능검이면 딱 필요한 정도.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후반에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도 정치의 중심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비변사입니다. 어쨌거나 한번 읽어봐요.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의 양이 부족한데도 자꾸 먼저 가져간다. 이로 인해 중앙에 곡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총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여 종이를 몰래 사들여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엄금해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럼 핵심어가 뭐가 나왔어요? 공인이 나오고 곡물이 나오고 송상이 나오죠. 먼저 공인이라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대동법은 이제 광해군 때 실시가 됐죠. 이전에는 이제 곡물을 직접 납부를 하다가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대동법으로 변경을 한 이후에 공인이 등장을 해서 미리 관청에서 이제 공가를 받아가지고 조달을 합니다. 뭘 조달해요? 조달하는 게 이제 곡물이 되죠. 그래서 공인에 등장하게 되면 대동법 이후가 될 테고요. 대동법은 이제 광해군이 처음에 실시한 이후에 완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 숙종 때까지 한 100년 정도 걸리죠. 이제 오래 걸리는데 이런 단어들로부터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비변사도 조선 전기에 이제 여진이나 왜구를 막기 위해서 설치가 임시로 되었다가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계에는 정치의 중심 기구가 됩니다. 이전에도 이제 중심 기구가 계속 돼서 세도 정치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하고 곡물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공과 사를 나눈다 할 때 여기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고 송상하면은 이제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공과 사 하면은 상인이고 여기는 이제 사상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사상은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조선시대 가면은 외우겠지만 미리 한번 또 보고 가요. 만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주 정도가 되고요. 한강에 이제 경강상인이 있죠. 경강상인 서울에 있는 강이잖아. 그럼 한강이 되겠죠. 그 외에 동네 내상이 됩니다. 동네는 이제 부산 지역이에요. 이 이외에는 개성 지역에 송상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만상 그리고 경강상인 이쪽에는 경강상인 개성에는 송상 부산 쪽에 동네 쪽에는 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중인은 조선시대 이제 기술관을 말합니다. 협의회 중인, 광해 중인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능검에서 그렇게까지 구별을 하지는 않고요. 시사 하면은 시하고 모이는 거죠. 그 일종의 문학 모임이에요. 문학 동아리 같이 문학 모임을 만들어서 중인들이 뭉쳐서 활동을 했다. 이후에 이제 계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소청운동 같은 걸 하는데 실패하죠. 설은 성공을 하고 2번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이건 발해에 관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이쪽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발해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거고요. 계속 읽어봐요.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보부상에 대한 게 나왔네요. 보부상 하면은 관어상인이에요. 일단 관어상인이라는 건 이제 공적인 영역, 공인과 곡물 같이 관어상인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란 거죠. 보상과 부상을 합쳐가지고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부상 하면 등에 메고 다니는 좀 큰 물품, 크고 좀 값이 싼 거. 보상, 보따리 장수예요. 작고 비싼 것들을 앞에 가지고 다니는 거. 보따리 장수, 보상이고 등에 메고 다닌다. 부상해서 보부상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협회하고 한국중앙총상회가 나오게 돼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한국협회가 이제 아무래도 이 공인같이 정부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을 해서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한국협회 하면은 보부상들이 한국협회를 이제 만들게 돼요. 반면 이제 한국중앙총상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시전상인들이 만든 거죠. 독립협회 쪽이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제 근현대사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4번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한글 소설이란 게 나왔죠. 그리고 저잣거리란 게 나왔어요. 저잣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낮은 자예요. 한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호공상 할 때 공은 이제 공돌이고 상하면 이거죠.
상업에 종사한다 해서 상인을 뭐 가장 낮게 봅니다 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낮을 저 해가지고 놈자 써가지고 저자, 낮은 자 해서 이거 한자고 거리는 한글이고 해서 사이시옷이 붙어가지고 저잣거리, 즉 상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뭐 시장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저잣거리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서울 쪽에는 뭐 종로 같은데 그런 데를 저잣거리라고 해요. 4번도 조선 후기에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채소, 담배 등의 상품작물이라는 것도 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발해가 뭐 굉장히 엉뚱하게 나왔네요. 이 문제도 뭐 조선시대에 가서 푼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나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삼국 사기로 보는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통일신라의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때 이야기죠.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내외 관료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있게 하사하고 항식으로 삼았다. 가하고다가 연결된 같이 신문왕 때 이야기죠. 또 풀어서 문제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먼저 폐지하면 뭐 반발할 것 같아서 관료전을 주고 난 다음에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 신라의 성덕왕 때 이야기죠. 성덕 내외 관료에게 매달 지급하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노급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노급 부활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나왔네요. 우리가 선언한 흥진경은 마지막이고 우리가 신라 중대하게 되면은 무열왕부터 문문신효 성경해 해서 성덕왕, 경덕왕 그리고 해공왕이 나왔죠. 해공왕 때 가면 뭐 굉장히 막 뭐 각간의 난, 김지정, 뭐 김양상 각간에서 뭐 대하찬하고 귀족 대표인 뭐 상대 등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막 정말 혼란스럽고 막 이런 때예요. 근데 해공왕 때부터 그랬나? 경덕왕 때부터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에 나온 정전을 나눠줬다. 이건 성덕왕이죠. 성덕왕의 업적. 아이고. 성덕왕의 업적 하게 되면은 정전을 나눠준 거하고 당과 제수교를 난 거. 그래서 정당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성덕왕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친다면 경덕왕 때부터 굉장히 약해집니다. 경덕왕 때 이제 뭐 불국사하고 석굴암, 뭐 김대성의 불국사 석굴암도 중요하지만 여기와 같이 노급이 이때 폐지가 돼요. 노급 폐지됐다는 말이 뭐예요? 귀족 세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공왕까지가 끝나고 하대가 내무랑 반개인 하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나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도 뭐 속어법으로 풀 수 있지 않나 뭐 싶어요. 성덕왕 이거 다는 성덕왕 때 정전을 나눠줬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신문왕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순서가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 가나다네요. 가나다.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가나다 하면은 노급 부활하면 뭐 정답이야 이렇게 1번인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나다 이건 가나다가 아니잖아. 순서가 가나다 아니고 가나다 이것도 아니고 가나다가 있네요. 있긴 있는데 노급을 주었다. 다시 노급을 주었다가 나에 나올 리는 없죠. 노급을 여기서 폐지했다가 다시 노급을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어법으로 뭐 나가 경덕왕인 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경덕왕 때를 뭐 이게 외우기 쉬우니까 경덕왕 때부터 귀족 세력이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노급이 이때 폐지됐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